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로 전류, 전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제 전기 요소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무엇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고 ohm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전류, 전압에 이어서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전기 요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인 ohm의 법칙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볼트, 전압의 단위. 이건 암페어, 전류의 단위. 이건? 안녕, 난 독일의 과학자 옴. 내가 설명해주지. 자,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과 그냥 텅 빈 빗면이 있다고 상상해봐. 두 빗면에 동시에 구슬을 놓으면 어느 빗면에서 구슬이 더 빨리 굴러내려갈까? 당연히 텅 빈 빗면이지. 여러 개의 못이 박힌 빗면은 못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구슬이 빗면을 굴러내려가는데 방해를 받게 돼.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이를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저항의 단위야. 그리고 ohm이라고 읽지. 왜 내 이름과 저항의 단위가 같냐고? 그게 말이지. 다들 ohm의 법칙이라고 들어들 봤나? 내가 발견한 법칙인데 이 법칙으로 난 유명해졌고 저항의 단위인 ohm은 나를 기념하여 사용하게 되었지. 참고로 ohm의 법칙은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칙이니 꼭 알아두도록 해.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전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의 기호는 그렇죠, R이고요.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단위는 ohm을 사용하고요. 자, 방해하는 정도예요.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전기 저항이 생기는가? 그것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영상에서 지금 빗면에 구슬을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구슬을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지금 여기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에 충돌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빗면보다는 못이 이렇게 있는 빗면에서는 이 구슬이 내려오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였죠. 똑같아요. 이거를 오른쪽에 우리 물질 속을 들여다봤을 때로 적용을 하자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자유전자가 흐를 때 이렇게 원자에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자유전자는 우리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우리가 원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예요. 원자 배열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원자 속에 움직이지 않는 구성 요소가 바로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은 무슨 전하를 띄어요, 여러분?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은.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게 미미할지라도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원자 핵과 자유전자 사이에.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팅팅팅팅팅팅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 방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원자와의 충돌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자는요, 물질마다 그 배열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은 이 원자 배열이 느슨하고 전류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어서 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물질은 이런 원자 배열이 너무나 촘촘하게 있어서 전자가 흐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항 자체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물질을 우리는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여기 1, 2, 3, 4번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볼게요. 못과 구슬은, 못은 원자, 그 다음에 구슬은 자유전자에 비유될 수 있다. 당연히 못의 배열은 원자의 배열이죠. 원자의 배열은 즉 물질마다 다르다.
즉 그 얘기는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빗면의 길이와 폭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빗면이 더 길어지면 물이 내려올 때 더 많은 충돌을 하면서 내려올 것이고 그만큼 흐름이 좋지 않겠죠. 즉 빗면의 길이는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반면에 굵기는 어때요? 굵기. 얘가 만약에 이만큼 더 단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구슬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굵기가 굵어지면 이동이 더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굵기가 굵어지면 이동이 편해진다. 즉 저항은 작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굵기는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굵기가 얇을수록 저항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빗면의 기울기는 전압에 비유된다. 이거 우리 친구들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빗면. 여기서는 지금 구슬이죠. 구슬이 흘러내려오는데 빗면이 더 기울기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요 높이 차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전압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전기 저항의 비유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르고 또는 길이, 굵기마다 또 전기 저항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요인은 물질의 종류입니다. 물질의 종류마다 전기 저항이 다른 것은 원자의 배열이 다르거든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배열이 정말 그림에서 이거 우리가 비유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너무 느슨해. 더 쉽게 전자가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체는요,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전기 잘 통하는 거? 금, 은 또는 우리 도선 안에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 등등 이 도체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절연체는요. 안에 원자 배열을 봤더니 되게 촘촘해요. 그만큼 전자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얘는 저항이 매우 큰 거예요. 저항이 매우 큰.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주변에 절연 테이프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전기가 잘 통하지 않게 하는 테이프, 절연 테이프. 뭐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전기 안 통하는 거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도 있고 유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너무 많죠. 전기 통하지 않는 것들. 얘네들은 절연체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거는 같은 물질일 때요. 같은 물질의 경우 같은 물질에서는 물질의 길이나 단면적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요거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길이와 단면적에 따른 전기 저항이에요. 자, 밑에 도선의 물질 길이 짧은 거, 긴 거 있고요. 그다음에 도선의 물질 또는 단면적이 지금 좁고 그다음에 넓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이는 기호가 우리가 length라 그래가지고 L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단면적은 s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S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여기 터널을 한번 우리가 여기를 통과한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짧은 거랑 긴 거랑 누가 더 터널을 통과하기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긴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가 터널인데 1번 터널, 그 다음에 2번 터널. 누가 더 통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1번 터널이 더 어렵겠죠. 그쵸? 단면적이 넓어지면 우리가 통과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단면적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넓어지면 통과하기가 쉽다. 그 얘기는 저항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클수록 작아지는 거 이 둘의 관계는 그렇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전기 저항 R은 무엇에는 비례하고 그렇죠.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다음에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S분의 L이에요. 자, 요 식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꼭 적어 놓길 바래요. 교과서 어디나 노트에다가 전기 저항은 무엇분의 무엇이다. 단면적 분의 길이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그다음에 길이에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단면적이 밑에 지금 분모에 있잖아요. 이 분모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잖아요. 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 우리가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반비례 관계. 전기 저항은 단면적 분의 길이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저항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전압, 전류, 저항 모두 다 공부했으니 이 세세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인 ohm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은 우리 V죠. 그 다음에 전류는 I, 그 다음에 저항은 R이다. 이 셋의 관계.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예요. 되게 간단하게 이 법칙 바로 우리가 끝낼 수가 있어요. 전류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그렇다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도 더 세게 흐르겠죠. 커질수록 더 세게 흘러. 이거는 무슨 관계이다? 맞아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류랑 저항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죠. 그러면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네, 반비례 관계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저항에 대해서 얻은 식과 똑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전류는 무엇에 비례하고, 그렇죠. 전압에는 비례를 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이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기호로 오른쪽에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전류는 I죠. I는 자, 저항 R분의 V. 이게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I는 R분의 V이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X자로 곱하면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V는 IR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위 살펴볼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는 옴. 이거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리가 없어요. 근데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도 있고 미리암페어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암페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다 별표, 암페어에다가 별표. 왜 중요하느냐?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미리암페어라고 전류의 단위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ohm의 법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단위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미리암페어로 주어진 값이 있다면 ohm의 법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 단위로 바꿔줘서 식에 적용시켜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V는 IR이다. 요 V는 IR 뿐만이 아니라 전류 구하는 공식, 그러면 I는 R분의 V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R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R은 요 I로 나눠주면 되겠죠. I분의 V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각각 I, V, R을 바로 우리 친구들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옛날 선배들에게는 선생님이 이런 방법도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V는 IR,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V는 I 곱하기 R이다. I는 R분의 V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R은 I분의 V이다. 혹시 이 방법이 편한 친구는 요 원 적어 놓고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을 바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밑에 다시 한번 그래프로 각각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도 커진다. 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전류랑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라 그랬죠. 반비례는 R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이다. 자, 그러면 V하고 R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걸 보기 위해선 다시 V는 IR식을 보면요. 우리가 둘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은 딱 고정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주면 돼요. I는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하면 R 값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 전압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 또한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ohm의 법칙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요 오매 법칙에 관련된 걸 선생님이 간단한 플래시 실험을 통해서 전류랑 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전류랑 저항의 관계 지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실험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원 장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선 연결해서 스위치, 도선 연결해서 이 스프링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선 연결해서 지금 여기 전류계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즉 전류계는 무슨 연결한다? 맞습니다. 직렬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쭉 흘러서 마이너스 극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보이는 거 V라고 적혀 있는 거 전압계이죠. 지금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전압 차이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이거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시킨다. 자, 그랬을 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너무 크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전압계 쪽 아니고 여기 내부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회로의 대로 이렇게 원래 회로대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내부 저항이 매우 커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압 1V, 2V, 3V일 때 전류값을 측정해 볼게요. 우선 전압 1V일 때 전류값은 얼마인지 보세요. 얘 지금 500mA에 연결시켰대요. 그러면 위에 있는 눈금 읽어줘야 되죠. 위에 있는 눈금. 자, 0에서 100이 열등분 되어 있어요. 여기 눈금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10mA입니다. 10mA. 자, 이번에는 2V일 때 전압 2V 걸어줬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전류는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이번에는 20mA. 자, 이번에는 3V일 때 볼까요? 3V일 때 전류 예측할 수 있어요. 오, 좀 더 올라갔어요. 30mA.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전압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도 비례해서 증가했다. 즉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그렇죠. 비례 관계이다. 이 관계를 오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관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똑같은 구조인데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나머지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똑같이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압이죠. 선생님이 전압은 6V로 딱 고정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때 저항이 커짐에 따라 전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지금 저항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항 1번이 더 뭔가 스프링이 꼬임이 더 많이 되어 있죠. 1번, 2번 중에 누가 더 저항이 클 것 같아요? 1번이 더 큰 저항이에요. 선생님이 우선 2번 저항 먼저 연결시켜 볼 거예요. 2번 저항 연결시켰을 때 스위치 닫고 그 다음에 그때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전압이 6V일 때 전류가 지금 200mA 흐른 거예요. 얘 지금 저항 작은 거 연결한 거. 이번에는 저항 좀 더 센 거 연결해 볼 거예요. 저항 1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저항 1번 연결했을 때 자, 스위치 닫아 보겠습니다.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기 빨간 점이 아래쪽에 있는 거 보죠? 전압은 똑같이 6V인데요. 전류는 지금 100, 아까 200에서 100으로 줄어들었어요. 즉, 그 결과를 보면 저항이 커짐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짐에 따라 기록하고 결과. 저항이 커짐에 따라 전류는 더 작게 흐른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그렇죠.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전기회로도로 한번 표현한 거 볼까요? 전원장치,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선생님이 저항 지그재그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 연결, 그 다음에 전류계는 그 회로에 직렬 연결한다. 이제 이 회로도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딱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오매 법칙 실험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기본 문제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서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전압이 1.5V인 전지에 저항이 155민 전구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mA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 나와 있고 저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구하래요. 그러면 무슨 법칙에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ohm의 법칙인데요. V는 IR에서 지금 전류의 세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I는 R분의 V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항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V는 얼마래요? 1.5. 자, 이거 우리 친구들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150분의 얘는 지금 10분의 15잖아요. 약분하죠? 2분의 3. 자, 여기 1이 생략되는 거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은 아래로. 그러면 300이죠. 그 다음에 외항의 곱 3. 얘 지금 100분의 1 암페어인 거예요.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했잖아요. 자, 100분의 1 암페어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몇 미리암페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페어 단위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미리암페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1000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 10mA가 되겠습니다. 정답 10mA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저항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저항의 크기는 몇 ohm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색깔 이거는 파란색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점 하나만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기 쉬운 거 하나. 자, 전압 20V일 때 지금 전류는 얼마예요? 4A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IR, ohm의 법칙식에 그냥 그대로 넣어봅시다. 자, V는 20이고 I는 4예요. 그러면 R은 얼마이다? 그렇죠. R은 5ohm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항까지 그 다음에 ohm의 법칙까지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전기의 하이라이트, 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전류, 전압, 저항의 모든 개념들을 통합해서 확인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겁먹지 말고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